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드리머 류병대입니다. 어렵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닌 유치권을 파괴해 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8가지 물권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물권 또는 유가증권 점유자가 그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해 둘 수 있는, 즉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담보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담보물건 현황조사서에 집행관이 현황조사한 내용, 즉 그 물건의 점유 사실 관계를 적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또한 경매가 예정됐을 때는 법원에서 감정을 합니다. 법원 감정서에 기록된 점유 관계도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부동산 임장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할 때 그 점유 사실을 기록도 하고 사진도 촬영해 둠으로써 유치권의 세부적으로 파헤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이 성립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함으로써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을 하면은 유치권을 파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유치했는 물건과 거기서 발생한 채권 사이에 연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채권은 채권인데 그 물건에서 발생되지 않는 채권은 점유해도 유치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A라는 건물에 건축을 했는데 B라는 건축물을 점유해서 채권을 주장하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물에 대해서 채권은 경매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 중에 경매가 넘어갔다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은 현재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유를 하다가도 점유를 하지 않으면 점유 상실 그 시점에 바로 유치권이 상실됩니다. 점유는 직접 자기가 점유하든가 아니면 세코미나 경비원에 맡겨서 점유를 하든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 점유를 하게 하든가 상관없이 직간접 점유도 다 점유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든가 또는 채무자에게 점유를 하게 하는 것은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내 물건에 공사를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 해서 내 건물 또는 구조물을 점유해서 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타인의 물건 또는 삼자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배제하기로 특약을 맺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상에 원상회복 조항을 기록되어 있다면 미리 유치권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치권의 소멸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점유를 하다가 점유상실을 하면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점유는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점유를 하는데 강제적으로 침탈을 당했다. 했을 때는 소멸되지만 점유물 반환 청구서에 의해서 회복을 하면 계속 점유한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권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내가 점유를 하다가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유치권이 소멸되죠. 채권을 변제했다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됩니다. 유치권에는 선량한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점유하는 물건을 승낙 없이 사용을 하든가 또는 그 물건을 타인한테 대여를 하든가 담보 제공을 하게 되면 성간주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위반하면 청구에 의해서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담보 물건을 채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치권은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낙찰자가 유치권자가 점유 중인데 유치권 배제 소송을 하면서 대법원까지 소요기간 2년 동안 기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의 인정이 되더라도 유치권 점유자는 2년 동안에 해당되는 그 물건의 월세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보존을 위한 사용, 즉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시공사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그 주택을 사용하면 이 보존을 위한 사용입니다.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존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승낙 없는 임대를 하면은 직권 소멸 청구도 당할 수 있지만은 부동산 인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그 임차자는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직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채권을 합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를 인정돼서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저당권자가 경매에 들어왔을 때는 그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지만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유치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과 같이 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채권으로서 한번 배당을 할 수 있고 부족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치권자는 본인이 스스로 경매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그 유치물을 인도 거절할 뿐 변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채권을 갖고 있다. 단지 그 물건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죠. 채권과 유치물 간에는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만 채권과 점유 간에는 관련성이 없어도 됩니다. 채권이 미리 발생됐는데 그 물건이 어떤 이유로 채권자의 점유를 벗어나 있더라도 나중에 그 물건을 점유를 한다면 유치권은 성립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즉 압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점유를 하더라도 다른 타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경락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가압류 등기 이후에 점유를 하면 매수인에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 등기 이후에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 성립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치권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 법률신문에서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소유자가 단장에 벽화를 그렸는데 벽화에 1억을 지급을 했답니다. 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소유자가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때 유치권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 소유자의 물건은 유치를 한다고 해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를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었구나, 입찰을 못하겠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화뿐만 아니라 조경석이라든지 조경수 또는 그 소유자의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업자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고 유치권 신고는 공사업자가 했습니다. 이럴 때도 점유는 공사업자가 해야만 유치권이 성립되지만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공사를 한 이후에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점유는 임차인이 그대로 하고 있고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신고했을 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죠. 이때는 낙찰자는 회심의 미수를 짓고 있을 겁니다. 건물의 공실인데 공사업자가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 공실일 경우에 점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튼튼한 자물쇠로 채워져 있고 공사업자가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물쇠에 채워져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비 또는 권리금, 임대보증금 이런 것으로서 유치권 신고를 하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임차인 자신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은 유치권이 되지 않고 임차인의 물건이 노후화되거나 보존을 위해서 사용한 필요비라든지 개량하고 난 뒤에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유익비를 쓸 이유는 많이 없겠죠.
또 필요비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치권의 대상은 되지만은 그리 염려해야 할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건축주가 대금을 주지 않아서 공사업자가 그 공사에 있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유치권을 신고를 했다면은 그것은 진정 유치권으로서 입찰자는 인수한다는 각오로 입찰을 해야 되겠죠. 이런 유치권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치권이 소멸되었는지, 계속 존속 중인지, 점유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상호관계를 잘 판단하면 파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치권과 저당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법에서 유치권과 저당권, 담보물권으로서 동일합니다. 유치권과 저당권은 경매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성질로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다 갖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저당권에는 물상 대위가 됩니다. 담보물권에 대해서 화재로 소실되었으면 그 화재 보상금이 나옵니다. 저당권은 그 화재 보상금에 압류함으로써 화재 보상금을 변제받을 수가 있는데 유치권에는 물상 대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당권에는 우선 변제 순위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유치권은 일반 채권자와 동등하게 처리가 됩니다. 유치권은 먼저 배당받을 수가 없고 배당 부족이 있을 경우에도 유치권과 저당권은 다 소멸이 됩니다. 유치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성립 요건에 해당되면은 무조건 성립을 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에 의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이 되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지만은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를 해야만 성립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도 비교를 해서 세밀하게 파악해 두면은 지금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